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새벽 4시 전에 일어나는 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할까요? 또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아침이라는 시간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을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는 새벽녘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해가 중천에 떠야 겨우 눈을 뜨곤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후자의 삶이 오히려 더 건강에 이롭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하고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하루를 여는 아침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몸이 예민해져 있는 순간이에요. 이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활력뿐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 상태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아침마다 무심코 반복하던 습관 중 무엇이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었고 무엇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고 여겼던 행동들이 실은 조용히 우리의 몸을 지치게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면 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오늘 이 지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 주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 해 뜨기도 전에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 일어나자마자 바로 샤워부터 하시는 분, 이런 습관들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답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실천 하나가 인생 후반부를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아니면 불이 나게 욕실로 달려가 얼굴부터 씻으시나요? 그런데 만약 그 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하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르신들의 아침을 지켜줄 아주 중요한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천천히 귀 기울여 보시고 여러분의 아침 루틴과 비교해 보세요. 아마 나도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순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이면 내일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거예요.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약이나 운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매일 아침의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비롯되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혹시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준비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알람 소리가 울리자마자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곧바로 몸을 일으키시나요? 젊은 시절엔 이런 방식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동작 하나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아는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웃에 사시는 그분은 매일 새벽 5시 정각이면 알람 소리에 맞춰 벌떡 일어나곤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어지러움에 중심을 잃고 거실에서 넘어지셨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병원에 가서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담당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습니다. 특히 70세 이후가 되면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젊은 시절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죠. 밤새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뚝뚝 떨어져 어지럼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이 아주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그럼 아침엔 뭘 먹는 게 좋은 걸까요?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바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알람 소리가 울렸다고 해서 곧장 몸을 일으키는 건 생각보다 우리 몸에 큰 무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밤새 깊은 휴식에 잠겨 있던 몸은 마치 잠든 호수를 깨우듯 조심스럽게 일으켜야 하죠.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대신 우선은 몇 분간 그대로 누워 계세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계획을 그려보거나 창밖 하늘빛을 가만히 바라보며 하루를 맞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여유로운 몇 분이 몸과 마음에 놀라운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어서 누운 채로 천천히 손발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발끝을 까딱이고 손을 천천히 펴고 오므리며 굳어있던 혈액순환을 조금씩 깨워주는 거죠. 그 다음엔 몸을 옆으로 돌리고 팔을 짚은 채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보세요. 이때도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최소 1분 정도 앉은 자세로 머물러 주세요. 심장과 뇌가 자세 변화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인 후 숨을 고르고 일어나세요. 이 간단한 절차 하나로 낙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 습관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심장과 뇌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게 도와줘요.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더욱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아침을 여는 첫 동작이 부드러울수록 하루 전체가 더 안정되고 건강하게 흘러갑니다. 다음으로 아침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침에 찬 음식은 왜 안 좋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 한 잔, 혹은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우유나 요구르트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상쾌하게 깨어나는 느낌이 좋아서 오랫동안 해온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 차가운 요구르트와 냉장 과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호소를 하셨죠. 처음엔 그냥 위장이 약해진 탓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병원에 가서 식습관을 묻는 의사 선생님의 질문 한마디에 그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밤새 체온이 내려간 상태에서 찬 음식을 바로 섭취하면 위장과 내장이 갑작스럽게 수축하게 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바람을 맞는 느낌. 상상되시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단순히 속이 쓰린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면역력까지 약해지게 되죠. 특히 겨울철에는 감기나 독감에 더 쉽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하거나 살짝 따뜻한 음식을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잠에서 깬 뒤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전날 끓인 물을 식혀두었다가 마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후 20분쯤 지나 부드럽고 따뜻한 죽이나 뜨겁지 않은 국 혹은 자극 없는 밥으로 식사를 시작하세요.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너무 뜨거운 음식도 위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손으로 살짝 만졌을 때 뜨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정도의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박할머니도 식사 습관을 이렇게 바꾸신 후 속쓰림이 훨씬 줄어들고 식후 피로감도 사라지셨다고 해요. 매일 아침의 작은 변화가 몸에 쌓이면 건강이라는 커다란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아침에 물을 많이 마셔야 좋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보단 방법을 조금만 조심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들이켜는 건 오히려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보단 한 모금씩 천천히 몸이 깨어나는 속도에 맞춰 마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랍니다. 보셨죠?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물 마시는 습관을 권장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 해도 실행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만난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올해로 60을 넘긴 정 할아버지는 건강에 관심이 무척 많으신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큰 유리컵에 찬물을 가득 따라 단숨에 마시는 걸 하루의 시작으로 삼으셨죠. 그렇게 수년을 이어온 습관이니 본인도 그것이 위험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찬물을 마신 직후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는 일과성 뇌허열 발작,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상태였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잠에서 막 깬 직후는 우리 몸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혈압도 일정치 않고 심장 박동도 규칙을 찾는 중이죠. 이때 갑자기 많은 양의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며 혈액량이 확 변하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변화는 큰 무리가 될 수 있어요.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고 혈류 조절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한꺼번에 들이켜면 정 할아버지처럼 뇌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침에 물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첫째, 눈을 뜨자마자 급하게 물을 마시기보다는 최소한 10분 정도 여유를 가지며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신체는 서서히 안정되며 혈압도 점차 평형을 찾게 됩니다. 둘째,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물보다는 손끝의 따뜻함이 살짝 느껴지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더 부드럽게 몸에 스며듭니다. 찬물은 위와 혈관을 자극하며 긴장 상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마시는 양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큰 유리컵 가득 마시는 대신 작은 컵으로 나누어 천천히 한 모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을 적신다는 기분으로 조급함 없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마셔보세요. 정 할아버지도 생활 방식을 이렇게 바꾼 후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젠 아침이 한결 부드럽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라고 하시더군요. 물은 생명이지만 그 물을 대하는 태도 또한 건강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침에 물 한 잔은 천천히 따뜻하게 조금씩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죠. 아침 운동, 정말 몸에 좋기만 할까요? 아침 운동이 건강에 가장 좋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해 뜨기 전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공원을 걷거나 조깅으로 몸을 깨우는 그 상쾌함. 젊었을 때는 그런 습관이 큰 활력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좋았던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동네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로 7순을 넘긴 박 할아버지는 무려 4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조깅을 하셨습니다. 이 습관 하나 덕에 나는 지금까지 건강했다는 자부심도 있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차가운 겨울 새벽, 늘 하던 대로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공원길을 달리던 중 갑작스런 가슴 통증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근처에서 산책 중이던 사람이 바로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검사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놀라웠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심장박동과 혈압이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때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심장이 평소보다 더 큰 부담을 받게 돼요. 게다가 추운 날씨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더 끌어올립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심장에는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달리셨던 이유는 젊고 튼튼한 심장이 그 부담을 감당해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의 회복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 같은 운동이 이제는 위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아침 운동을 하더라도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시간 이후가 가장 적절합니다. 몸이 충분히 깨어나고 심장이 안정된 뒤에 천천히 준비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운동의 강도는 숨이 찰 듯 말 듯한 정도가 좋고, 특히 겨울철에는 옷을 잘 챙겨 입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건강의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을 위협하는 적이 될 수도 있죠. 하루를 여는 아침, 그 시작은 늘 조심스럽고 천천히가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아침 운동을 꼭 해야 한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다림입니다. 눈을 뜬 즉시 운동화를 신기보다는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몸이 완전히 깨어나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동안 미지근한 물로 수분을 천천히 보충하고 부담 없는 가벼운 아침 식사로 위를 조금 채워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체가 따뜻해지고 순환이 원활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 짧은 시간은 운동의 안전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운동을 시작할 땐 무조건 느리게, 천천히입니다. 갑작스러운 달리기보다는 가볍게 걷는 것으로 시작하고 몸이 풀리는 것을 느끼면서 서서히 속도를 높이세요. 준비 운동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깨우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박 할아버지도 병원에서 퇴원하신 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오전 9시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고 속도와 강도도 한 단계 낮추셨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아도 꾸준히만 하면 효과는 똑같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건강한 운동은 땀보다 리듬에서 시작되고 무리가 아닌 지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신 셈입니다. 이제 5번째,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아침 샤워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침에 상쾌하게 샤워를 하면 하루가 개운하게 시작될 것 같은 기분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차가운 물로 정신을 번쩍 들게 하시고 어떤 분은 따뜻한 물로 근육을 풀어내듯 느긋하게 씻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익숙한 아침 샤워가 노년기 건강에 뜻밖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의 사례가 바로 그 경고를 말해줍니다. 65세인 김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하루를 여셨습니다. 아침 샤워만큼 정신이 맑아지는 게 없어요. 그분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샤워 중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몸이 휘청이며 욕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곁에 있던 부인이 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달려와 병원으로 옮기셨고 진단은 저혈압성 실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은 이랬습니다. 사람이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는 혈압, 혈당, 체온 모두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체표의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런 변화에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실신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아침 샤워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첫째, 가능하다면 샤워는 아침보다는 오후나 저녁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혈압과 체온이 하루 중 가장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둘째, 꼭 아침에 씻어야 한다면 기상 후 최소 30분 이상을 충분히 기다린 후 샤워를 시작하세요. 이 기다림이 혈압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물 온도는 손에 닿았을 때 따끈할 정도,
지나치게 뜨겁지 않게 맞추세요. 너무 높은 온도는 혈관 확장을 과도하게 만들어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샤워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긴 시간 뜨거운 물에 노출될수록 혈압 저하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에요. 김 할아버지도 이후부터는 아침 샤워를 중단하고 주로 저녁에 샤워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몸이 오히려 더 가볍고 편해졌어요.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실 안전을 위한 몇 가지 팁도 덧붙이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아주시고 안전 손잡이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샤워 중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다면 샤워 의자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준비가 큰 사고를 막아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니까요. 이제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개운하던데요? 하시죠? 맞습니다. 특히 겨울처럼 찬 공기가 몸을 움츠리게 할 때 따끈한 물줄기는 그 자체로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노년기에는 뜻밖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우리 동네의 이 할머니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65세인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늘 아침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몸이 풀리고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루는 샤워 중 갑자기 숨이 가빠지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고 병원으로 실려가 진단을 받으니 급성 저혈압과 혈관 반응 과민증이 원인이었습니다. 몸을 깨우는 방식은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땐 활력을 주던 뜨거운 샤워가 어느 순간엔 심장에 부담을 주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기억해 두셔야 할 때입니다. 겨울 아침, 평소처럼 샤워를 하던 이 할머니는 어느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고 땅이 출렁이는 듯한 어지러움에 중심을 잃고 욕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큰 부상은 없었지만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저혈압으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잠에서 막 깨어난 직후 혈압과 체온이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피부와 혈관이 확장되며 혈압이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어요. 이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같은 변화가 훨씬 더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욕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미끄럽고 몸을 지탱할 곳이 부족하기에 그 작은 실신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침 샤워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샤워를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 조금만 방식의 변화를 주면 위험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가능하다면 샤워는 아침보다 오후나 저녁 시간에 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면 혈압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위험이 적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반드시 아침에 샤워를 해야 한다면 기상 직후 30분 정도는 휴식과 가벼운 활동을 통해 몸을 서서히 깨우세요. 그동안 물을 조금 마시고 손발을 움직이며 혈액순환을 덮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샤워 시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로 맞춰주세요. 또한 샤워 시간은 15분 이내로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혈압이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할머니도 지금은 저녁에 샤워를 하시고 아침에는 세수와 필요한 부위만 간단히 씻는 방식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초반엔 조금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게 훨씬 편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분의 표정엔 안도와 여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의 안전을 더 강화하고 싶다면
몇 가지 추가 조언을 기억해 주세요. 욕실에는 반드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겨울철이라면 욕실 온도를 미리 데워두는 것도 중요해요. 갑작스러운 냉온차가 몸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열어볼까요? 이번에는 아침 식사와 약 복용의 순서, 그 속에 숨어있는 건강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즐기시나요? 뜨끈한 김치찌개 한 그릇, 짭조름한 장아찌 한 점, 거기에 따끈한 흰쌀밥. 많은 분들이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곤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약을 챙겨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한 습관이 오히려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72세의 장할머니는 매일 아침 김치찌개에 장아찌를 곁들여 식사하시며 고혈압 약을 물 한 모금으로 챙겨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유 모를 속쓰림과 어지럼증이 잦아졌고 병원을 찾은 끝에 위염이 심해졌고 혈압도 매우 불안정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아침은 원래 혈압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급속도로 더 올라가게 되죠. 또한 공복에 약을 복용하면 위 점막에 자극을 주어 위염이나 궤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아침 식사와 약 복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첫째, 아침 식사는 되도록 싱겁게 준비하세요. 소금이나 간장 대신 들깨, 참깨, 견과류 같은 고소한 식재료로 자연스러운 풍미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짠 국물 대신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흰밥이 위장을 덜 자극합니다. 국이 꼭 필요하다면 간을 아주 약하게 하거나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약은 공복을 피해서 식사 후 15-30분 내에 복용하세요. 위장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꼭 식전 복용이 필요한 약이라면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며 위를 준비시켜주세요. 장할머니도 식사와 약 복용 습관을 바꾼 후 속쓰림이 줄어들고 어지러움도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아침이 편해졌어요. 무겁지 않고 오히려 더 활기차요. 작은 습관 하나, 아침의 방식 하나가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나아가 인생의 리듬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천천히 부드럽게 바꿔보세요. 몸은 그 변화에 반드시 따뜻한 응답을 줄 테니까요. 식사 전 위를 천천히 깨우는 시간도 몸에게는 꼭 필요한 준비입니다. 부드러운 흰밥에 가볍게 익힌 채소, 신선한 과일 위주의 식사는 속을 편안하게 만들고 소화기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 20분의 여유는 위에 자극 없이 서서히 활동을 시작하게 해주고 체내 수분을 보충해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약 복용, 특히 아침에 복용하는 약은 반드시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약은 공복에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약에 해당됩니다. 의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식후 30분에 복용하는 것이 위장을 보호하고 흡수율을 높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고혈압약, 진통제, 소염제는 예외 없이 식사 후에 드셔야 해요. 공복에 복용할 경우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 위염이나 궤양을 유발할 수 있고 약효도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약 복용 시간을 자꾸 잊으신다면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거나 요일별 약통을 활용해 보세요.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두는 작은 습관이 약 복용의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경우엔 약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는 것도 혼동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72세의 당할머니도 이런 습관을 바꾼 뒤로 달라지셨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약부터 삼켰는데 요즘은 오트밀이나 과일을 먼저 먹고 꼭 30분 뒤에 약을 먹어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지금은 속이 훨씬 편하고 어지러움도 많이 줄었어요.
그분의 웃음 속엔 익숙한 변화가 가져온 건강의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8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침을 일찍 시작해야 하루가 알차다. 느는 말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오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성실한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갉아먹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로당에서 만난 76세의 정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농사일에 몸담아 새벽 4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삶을 사셨죠. 은퇴 후에도 그 시간은 어김없었고 이른 새벽을 보내지 않으면 마치 하루를 잃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낮 시간이 되면 기운이 빠지고 가벼운 어지럼증이 자주 찾아와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 피로 증후군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노년기에는 깊은 수면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밤중에 자주 깨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로 잠자리에 있는 시간은 길어도 질 높은 수면 시간은 짧아질 수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일부러 새벽같이 일어나면 몸은 충분한 회복 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점점 피로가 누적되며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늦잠 자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명확합니다. 노년의 늦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노년층은 하루 평균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질 좋은 잠을 확보하는 것이 모든 질병 예방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수면이 곧 약입니다. 밤새 뒤척이셨다면 아침엔 조금 더 자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중요한 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쉬는 것입니다. 정 할아버지도 지금은 예전처럼 알람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눈이 떠질 때까지 침대에 누워 계신다고 합니다. 보통 7시쯤 일어나요. 예전엔 시간을 허비하는 기분이라 찜찜했는데 요즘은 하루가 오히려 더 가볍고 활기차요. 그분의 말투엔 부지런함 대신 몸을 아끼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생활 습관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보세요. 또한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취침 전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대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하루를 여는 건 태양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몸과 맑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지런함이자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삶의 열쇠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고 조용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아침 습관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어쩌면 익숙한 듯하면서도 미처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8가지 중요한 사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대신 조용히 몸을 깨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가 속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물조차도 한꺼번에 마시는 대신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또한 이른 새벽에 서두르는 운동, 뜨거운 물로 하는 샤워, 급히 화장실을 찾는 습관 등이 모두 노년의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지혜. 아침 식사는 자극적이지 않게 간은 최대한 줄이고 위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약은 가능하면 식후에 복용해야 위장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벽부터 일어나는 부지런함보다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충분한 휴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이걸 다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에 이런 걱정이 스며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변화는 거창한 각오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실천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대신 3분만 더 이불 속에서 천천히 눈을 뜨고 숨을 고르는 것. 바로 그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침 식사 때 국물의 간을 한번 덜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다음 주에는 약을 식사 후로 조금만 밀어서 드셔보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아침이 더 부드럽고 하루가 더 가볍고 몸이 더 편안해질 거예요. 실제로 이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오신 어르신들께선 예전보다 아침이 한결 가볍고 하루가 더 즐거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노년은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왔던 익숙한 루틴에 조금의 다정함과 주의만 더하면 됩니다. 비싼 보약이 아니어도 좋고 복잡한 운동법도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덜 짜게, 조금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따뜻한 관심을 잊지 마세요. 이 나이에 뭘 하고 포기하기엔 우리 앞엔 아직도 수많은 날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조금 더 나를 돌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와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일 테니까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가까운 이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경험과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건강한 나를 위해 하루를 시작해볼 거야. 건강한 삶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당신의 시간이 온기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